264번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만 알면 되죠. 자, 그러니 이 세 점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B는 2, 마이너스 2, 1. C는 1, 0이잖아요. 자,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 원을 자, 여러분들이 풀이집처럼 이 삼각형 ABC로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원이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니까 바로 외점원의 중심을 무엇으로 두고 외점원의 중심을 바로 A, B로 두고 외접원의 성질이 바로 꼭지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한 다음에 이 중심과 이 세 점 중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니까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 점이 지날 때는 선생님은 자 일반형을 이용합니다.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바로 무엇이다?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a와 b와 c를 찾으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모두 다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니까 각각 자, x좌표 얼마? 마이너스 3, y좌표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 1을 대입하고 1, 0을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9가 되고 4가 되니까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자, y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와 1일 때는요, 제곱하면 4와 1이라서 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a와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1과 0을 대입하면 1이 되고요. 여기는 바로 플러스 a. 자, y가 사라지죠. 플러스 c가 되어서 는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를 소거해 주면 돼요. C를 각각 자, 이 세식 중에 두 개의 식구로 바로 각각 연립을 해서 C를 소거하면요. 빼버리면 되겠네요. 13에서 5를 빼버리면 얼마 된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a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a가 되죠. 마이너스 2b에서 b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3b가 되고 C는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에서 1을 빼버리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B에서 빼버리면 없으니까 B가 되겠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C를 소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B에 대한 연립 방정식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문자를 소거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세배를 해버릴까요? 세배하면 24가 되고요. 세배하면 마이너스 3a, 세배하면 마이너스 9b가 0이 되겠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가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빼주면 되겠죠.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주면요. 얼마가 된다? 20이 되고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10b가 되겠죠. 자,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B가 2가 되겠어요. B가 2가 되면 A를 찾으려면 어떤 식이 대입해도 되겠죠. B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를 이항하면 3A가 바로 뭐가 되어서 6이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A 값 또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A 값이 2면요.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C는요. 3이 되어서 이항하면 C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 ABC를 그대로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가 2니까 2x, B는 2니까 2y 되고 C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런 바로 원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중심을 먼저 찾아보면 중심은 x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y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가 되어서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 제곱하면 1,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5가 되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풀이집처럼 여러분들 사용해도 됩니다. 바로 이 외심의 좌표를 A, B로 두고 바로 거리가 같다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A, B를 찾아준 다음에 반지름을 찾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26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집 ABC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집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한 곳에 공원을 짓는다고 해요. 이때 공원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죠. 자, 이 세 집에서 같은 거리에 공원을 짓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세 집의 이 좌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면 삼각형을 만들면 바로 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 바로 무엇을 만든다? 공을 만든다. 그 말은 바로 그 공의 위치가 각각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바로 외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로 외접원의 무엇을 중심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외심원의 바로 외심의 중심인 외접원의 바로 중심을 찾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외심을 찾는 방법대로 찾아도 되고 자, 원의 방정식을 찾아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즉, 공원의 위치를 무엇으로 선택하고 바로 A, B로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원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X제곱 원의 방정식을 바로 일반형으로 나타내 주어서 그 일반형인 이 원 위에 세 개의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이용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A 좌표는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3,3이 되고요. B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C 좌표는 1,1이 되어서 우리가 이 원위의 세 점을 가지고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바로 그 원의 중심이 바로 뭐가 된다? 고원의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마이너스 3과 3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9가 되어서 18이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4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하고 16이니까 4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와 4의 제곱 16, 4와 16을 더하면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2의 플러스 4b 그리고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1, 2를 제곱하면 2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원의 위치라는 것은 이 원의 중심이니까 중심은 어떻게 체크하면 됩니까? 바로 x개수 반의 부호 만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y개수 반의 부호 만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어서 반지름까지 필요 없죠. 우리는 a와 b 값만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c를 없애버리면요.
18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2a를 빼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3b에서 4b를 빼면 마이너스 b가 되고 c는 사라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식이 또 간단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용하면 빼버리면 얼마? 18이 되고 빼버리면 마이너스 3a가 되겠습니다. 빼버리면 플러스 3b가 되겠죠. 얘가 0이 되겠습니다. 자, 3으로 약분하면 6 마이너스 자, a 플러스 b 이꼴 0이 되니까 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더해버리면 자, 상수는 마이너스 2와 6이 4가 되고 더해버리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b가 소거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a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바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은요 어떻게 된다? A를 반을 나누어서 바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B를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1,2가 바로 공원의 위치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66번입니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이 1,k도 지난다고 하네요. 이럴 때 k의 값의 곱을 구하라. 자, 그러면 k가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위에 a점이 마이너스 4,0. 자, 선생님이 그냥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원을 그려서 이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자, 항상 그림 문제는 여러분들 꼭 무엇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자꾸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이 원위에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일반적으로 적어준다고 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다. 원위의 세 점만 알면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먼저 누구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4,0도 대입하고 또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5,3을 대입하면 자, 항상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먼저 제곱하면요 16이 되고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4고 자, y는 제로니까 생략하고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요. 여기에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6이 되어서 20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5,3을 대입하면 5를 제곱하면 25와 9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4가 되잖아요. 그리고 5a 플러스 3b 그리고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를 각각 소거해 버립시다. 자, 그럼 C를 소거하면요. 16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자, C를 소거하면 0에서 마이너스 4B니까 부호만 조심해서 4B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플러스 4B죠. 마찬가지로 20에서 34를 빼면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 5a를 빼면 마이너스 7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b에서 마이너스 3b를 빼면 마이너스 7b가 되겠네요.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그 위의 식은 모두 다 2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꼴 0이 되고요. 아래식 모두 다 7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의 자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똑같으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0이 되고요. 0이 되니까 여기는 빼버리면 3b가 되겠죠.
자,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가 0이면요, A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8이잖아요. 8이면 24니까 C는 바로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적어보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B는 0이죠. C가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자, 이런 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원이 또 누구를 지난다? 1,K를 지나니까 X 자리에 1, Y 자리에 K를 대입하면 1 플러스 K 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이퀄 0이 되어서, 자, K 제곱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6에서 1을 다 마이너스 25니까 이항하면 25가 되겠죠. 그러므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모든 K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5와 마이너스 5를 곱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67번입니다.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배워봤지만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점은 각각의 두 개의 직선의 바로 교점이 되니까 교점의 좌표를 찾아준다면 원위의 원위를 지나는 세 점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풀이가 조금 많이 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2 꼴 0과, 자, 이 식을 3배 해줘서 y를 없애볼까요? 자, 3배 하면 21x가 되고요. 3배 하면 플러스 3y가 되죠. 3배 하면 마이너스 92 꼴 0이 되겠습니다. 자, 변변을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20x가 되고요. 자, 빼버리면 마이너스 80 이꼴 0이 되어서, 자, x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 자리에 4를 넣으면 3i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x가 4가 되겠죠. 그죠? 4가 되니까 맞나요? 자, 3i는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죠.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3i는 얼마가 되죠? 미안합니다. 4와 마이너스 10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이항하면 6이 되니까 3i가 6이니까 y는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교점을 무엇으로 보겠다? 4,2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식과 이 식을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YY가 같으니까 그대로 변변을 빼겠습니다. YY는 소구되고 7X에서 2X를 빼면 얼마가 된다? 5X가 되고요. Y는 소구했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자, 따라서 x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x 자리에 5를 대입하면 10이 되니까 10-5는 5가 되겠죠. 따라서 y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바로 무엇으로 5, 마이너스 5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해서 x, y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첫 번째 식을 두 배 해볼까요? 이번에는 두 배 해버리면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20 이꼴 0이 되고요. 자, 2x의 세 번째 식은 플러스 y의 마이너스 5 이꼴 0이 되어서 변변을 빼버리면 5y의 마이너스 25 이꼴 0이 되니까 바로 y는 얼마가 된다? 선생님이 뭐를 조금 잘못 적었나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계산해 보면 자, 두 배를 해야 되겠죠. 2x에 두 배하면 6y 마이너스 21꼴 0이 되고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겠죠. 빼버리면 5y인데 빼버리면 여기서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빼버리면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5 이꼴 0이 되겠죠. 따라서 y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y가 3이면 부가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항하면 x는 1이 되어서 자, 이 교점의 좌표는 1,3이라고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세 직선을 가지고 세 개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다 찾아줬는데 이 세 개의 점이 바로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원의 방정식을 이제 찾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을 이용하면 자, 첫 번째 4,2를 대입하고요. 두 번째 5,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요. 세 번째 1,3을 대입하여서 A, B, C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제곱 먼저 하면 16과 4니까 20이 되고요. 자, 4A X 자리 4, Y 자리에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퀄 0이 되겠네요. 5를 대하면 5, 25, 5, 25에 50이 되겠죠. 그죠? 50이 되고, 자, 5A가 되면서 마이너스 5B가 되고, 플러스 C 이꼴 0이 되겠습니다. 1, 3을 대입하면 1의 제곱 1, 3의 제곱은 9가 되어서 10이 되고요.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바로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어떻게 C를 소거하겠습니다. 20에서 30을 빼니까 바로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4A에서 5A를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2B에서 마이너스 5B를 빼면 플러스 7B가 되고요. C는 사라지겠죠. 자, 50에서 10을 빼면 요 두식요 40이 되고요. 5A에서 A를 빼면 4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B에서 3B를 빼면 마이너스 8B가 되겠네요. 얘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모두 다 양변을 4로 나눈 거 주면 10이 되고요. A가 되고요. 4로 나눠주면 자, 마이너스 2B 이꼴 0이 되어서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A의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니까 더해버리면 되겠죠.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없어지고 더해버리면 5B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B가 4면요. 자, 이 세 번째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10 마이너스 8, 2가 되어서 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4를 대입하면 얘가 12가 되어서 전체가 10이 되겠네요. 20이 되니까 C는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B는 4니까 플러스 4Y가 되고 상수항 상수항이
C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는 0이 되어서 바로 내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나 표준형으로 놓기 위해서는 자, 중심이 x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1이 되고요. y 개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r 제곱은요. 각각 제곱해주면 1과 4가 되고 마이너스 20이 이항하면 플러스 20이 되어서 r 제곱이 얼마가 된다? 25가 되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적어준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r 제곱인 25라는 표준형의 바로 원의 방정식도 표현할 수 있고 일반형으로 표현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것은 아니나 조금 연립 방정식을 여러 번 해준다는 좀 귀찮은 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면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68번입니다. 자, 이 방정식이 원이 되라고 하네요. 일단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y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리고 2차, 2차, 1차, 1차 상수 0이니까 원의 방정식 형태의 꼴은 맞지만 이 방정식 자체가 자,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뭐가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중심을 먼저 찾아보면요. x개수 반의 부반대니까 a가 되겠네요. 자, y개수 반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 제곱해주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를 제곱하면 4a 제곱이 되고 상수항 플러스 5를 이항하여 마이너스 5가 바로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양수가 되어야지 원이 되니까 또한 반지름 제곱도 무엇이 되면 되겠다? 양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a 제곱에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니까 양변을 5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 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합작골 바로 되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므로 2차 부등식은 바로 가의 범위가 되니까 작은 놈보다 바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근이죠. 방정식으로 볼 때는 그 근을 바로 작은 근보다는 적고 또는 큰 근보다는 더 크다는 바로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지름이 양수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데 반지름이 양수면 반지름 제곱도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반지름이 양수가 되는 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실원이라고 하고 반지름이 0인 원을 바로 뭐라고 한다? 점이죠. 그래서 점원이라고 하고 반지름이 음이면 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원을 허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고 항상 원이 되려면 자, 반지름이 뭐가 된다? 양수가 되면 된다. 자,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꼴이 되면 점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반지름이 양수니까 반지름의 제곱도 양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6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2차, 2차, 1차, 1차 상수 0꼴로 나오면 된다고 했죠. 바로 일반형일 때는. 자,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같네요. 자, 그런데 바로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양수가 되면 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중심부터 찾아보면요. 자, 1번부터 풀겠습니다. 중심은 x개수 반의 부호반대, y개수 반의 부호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 제곱은요. 각각을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1이 되고 상수항만 이항하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는데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찾아보면요. x계수 2의 부호반대, 반을 취해서 부호반대, y계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r제곱을 찾아보면 각각 제곱하면 1 플러스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고요. 자, 플러스 1이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만 서고하면 4분의 1이 양수이므로 2번도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자,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계수 반의 부호반대, y 계수 반의 부호반대가 되고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자, 상수 1을 향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사라지지만 양수가 되어서 바로 3번도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4번은요,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계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계수 반의 부호반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하면 4 플러스 1인데 5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얘가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은 반지름이 0인 원을 무슨 원? 바로 점이 된다고 했죠. 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점원이 되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도 해볼까요? 자, 중심이 얼마입니까? x계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 y계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반지름의 제곱은 각각 제곱해주면 4, 4가 되고요. 자, 플러스 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없어지지만 바로 4라는 양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되어서 바로 이 다섯 개의 원의 방정식 중에서는 4번은 점원이 되어서 원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